지난 시간에 우리 생명 중심 원리 했죠. 네. 생명 중심 원리가 왜 중요했냐면 모든 생명체, 박테리아, 사람, 식물, 동물 다 할 것 없이 이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원리가 뭐였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DNA의 유전자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대로 안 쓴다 그랬어. 뭘로 바꿔 쓴다 그랬어? RNA로 바꿔 씁니다. 요 과정을 전사,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한다 그랬고,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읽어서 유전 정보라는 건 결국 뭐였어요?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하는지에 대한 정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요 과정을 번역이다라고 했습니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서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야. DNA는 전사가 어디서 일어나? 핵 안에서, 핵에서. 그 다음에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세포질이라는 거는 세포 안쪽을 통틀어서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화가 어디에서 일어나? 라고 했을 때 몸 안이요 라고 대답하는 수준이야. 소화는 소장이나 대장이나 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세포질 안에 있는 어떤 기관인지까지 설명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앞부분을 안 하고 뒤로 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번역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 대답, 세포질 안에 있는 라이보솜 안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얘는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는 아직 리보솜이라고 씁니다. 리보솜 이렇게 읽으셔도 돼. 둘 다 맞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어도 혹시 적으라고 했을 때 틀리다고 안 할 테니까 라이보솜도 좋고 리보솜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선생님이 나중에 같이 볼 겁니다. 교과서 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고 했고,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우리가 DNA가 몇 글자 암호라고 배웠었어? 세 글자 암호였어.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수업 제일 앞에서 지난번 수업에서 암호 해독했었잖아. 네. 이게 몇 글자짜리였냐면 세 글자 암호였어. 그래서 세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암호를 뭐라 그러는데 그랬어요? 트리플 코드. 렛이라고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드라고 합니다. DNA는 세 글자 암호이기 때문에 트리플 코드야. 트리플 렛 코드야. 그래서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셔야 하고. 그러면 왜 트리플 렛 코드일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Why? 세 글자 암호. 여기부터 이제 수학적인 게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실 때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으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녹화된 거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책을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세 글자 암호인데 DNA가 쓰는 글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A랑 T랑 G랑 C랑 4글자 써. 근데 얘들아, DNA가 만약에 이 4글자밖에 못 쓰는데 한 글자짜리 암호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결국 얘로 만들고자 하는 건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을 만들 때 몇 가지 재료가 최소 들어가냐면 20가지 아미노산이 들어가. 이런 얘기는 했었죠. 단백질을 만들 때 우리 몸은 20가지 아미노산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미노산을 여기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할 거면 최소한 20가지 글자는 필요해. 그래야 내가 20가지 아미노산을 다 써서 단백질을 만들지. 그런데 DNA가 만약에 모노코드야, 한 자리 암호야 라고 하면 1번부터 20번까지의 아미노산을 내가 지정을 해줘야 돼. DNA 써야 되는데 A 한 글자가 하나의 뜻, T 한 글자가 하나의 뜻, G 한 글자가 하나의 뜻, C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이면
A라는 글자가 있으면 1번 아미노산 들어가세요. 오케이. T 글자 쓰시면 2번 아미노산 쓰시고 D 들어가면 3번 아미노산 쓰시고 C 들어가면 4번 아미노산 쓰세요. 까진 돼. 근데 이 뒤에는 어떻게 돼? 정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16개는 못 써. 그래서 한 글자로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두 글자로 생각해보자. 두 글자로 생각해보면 A 쓸 수 있죠. AT 쓸 수 있죠. AG 쓸 수 있고 AC 쓸 수 있어. T는 TA 쓸 수 있고 TT 쓸 수 있고 TC 쓸 수 있고 TG 쓸 수 있고 TC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에 대해서 4개, T에 대해서 4개, G에 대해서 4개 해서 총 몇 글자 만들 수 있어? 16글자 만들 수 있어. 근데 16글자까지 만들어도 다시 AA에 1번 아미노산 들어가세요. AT 적혀 있으면 2번 쓰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몇 개밖에 못 해. 그래서 4개가 남아. 첫 번째 자리에 4글자, 두 번째 자리에 그 각각에 대해서 4글자 되기 때문에 16가지 만들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20개를 못 담아. 3개짜리 하면 어떻게 돼? 여기 4글자 들어가죠? 이 각각에 대해서 4글자 가능하고 4글자 가능해서 64가지 글자 만들 수 있어. 그럼 20가지 담을 수 있니 없니? 되지. 그래서 DNA는 최소 3글자여야 해. 한 글자, 두 글자짜리까지는 20가지 아미노산을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어휘가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주고 나면 이제 애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선생님 4글자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 4글자 되지. 봐봐 이거 얘들아. 4글자면 몇 가지 글자 표현할 수 있어? 256가지 가능하지. 5글자 더 좋지. 몇 가지 돼? 1023호? 6글자? 뭐 4096 막 계속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글자의 종류수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많으면 단어 수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불리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보자. 자 봐봐. 여기 줄 쳐보자. DNA는 A, T, G, C 4글자 쓰는데 단백질 만들 때 20개의 아미노산을 써. 배열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이 아미노산 들어가세요라고 하려면 최소한 20가지 보호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숫자 쓰고 밑에 그림 보면서 하세요. 한 글자짜리로 만들면 글자를 4개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아미노산 4개밖에 못 써. 그럼 우리몸을 못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있고 2개짜리 쓰면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 있는데 16개밖에 못 만들고 3개짜리 쓰면 64가지 가능하니까 오케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전 부호가 DNA 염기 1개로 구성된다면 4종류의 부호밖에 못 만들고 2개씩 하면 16개밖에 안 돼.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없대. 그런데 3개로 하면 20개는 충분히 넣어. 그래서 3연기 조합인 게 유리하구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뭔 소린지는 알겠어요? 너무 어렵다. 모르겠으면 이거 이해할 때까지 조금 친구들한테 알려달라고 해봐주세요. 네. 위에 줄 끊는 거 잠깐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밑에도 애들 다 나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실제 과학에 가깝게 한번 알려줘 보겠습니다. 다 그렇죠?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등급 만들기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항들 있죠. EBSI에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문항도 꼭 풀어보세요.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는 내신에서 무조건 나와. 왜냐하면 선생님이 낸다고 한 거 DNA, RNA 구분하는 거 이 그림 하나로 참 물어볼 수 있어요. 전사 번역, 생명 중심 원리도 이 그림 하나로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그림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여러 문항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냈던 이때까지 한 8번, 9번 시험 문제 냈죠. 거기에 있는 기출 문항들 보여드릴게요. 같이 풀어볼 건데 모아서 드릴 텐데 풀어보면 좀 어떤 스타일로 내는지도 아실 거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습을 좀 해서 오세요. 알겠죠? 보면 여기 글자가 없다고 생각해도
얘는 DNA야, RNA야. 뭐 보고 알 수 있어? 두 가닥이야. 또 뭐 쓰고 있어? T 쓰고 있잖아. 얘는 뭐예요? 왜? 단일 가닥에 U 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가 RNA인 걸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보자. DNA는 무슨 암호였어? 트리플렛 코드였어. 트리플렛 코드. 그래서 DNA는 세 글자 암호야. 근데 얘들아, 얘네를 그대로 다시 지금 1번 가닥, 2번 가닥이라고 할게. 위에 걸 1번 가닥, 2번 가닥이야. 지금 1번 가닥, 2번 가닥을 했을 때 지금 이 RNA는 어디 글자랑 똑같이 생겼어? 1번 가닥이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돼 있잖아. T만 U로 바뀌어서. 그죠? 요거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고난도 질문 하나 해볼게. 1번이랑 2번 중에 하나만 유전자라고 가정하자. 가정했다. 알겠죠? 이 중에 1, 2번 중에 그럼 유전자는 뭘까? 1번이라고 할 수 있어. 방금 이 말 엄청 어려운 말이다. 이 둘 중에 유전자가 한 개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번이 유전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얘를 통해서 뭘 만들었어? 지금 단백질 만들었잖아. 그러면 RNA가 가진 이 정보는 무조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얘가 가진 건 유전 정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1, 2번 중에 똑같은 글자를 가진 얘는 유전자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유전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줄게. 방금 이런 문항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항들이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는 가정을 했잖아. 둘 중에 하나만 유전자라고. 근데 실제로는 얘들아, 이게 뭐 이상한 문제긴 해. 봐봐. 내가 이 염기를 알고 싶어. 근데 ACC 있으면 얘 모르나? ACC 있으면 반대쪽에 뭐 있어요? TGG 이거지. 그죠? 그래서 실제 과학에서는 문제 말고 실제 과학에서는 얘가 있던 둘 다 만들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뭐가 유전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안 물어봐. 근데 방금 쌤이 물어본 질문에서는 가정이 둘 중에 하나만 유전자라고 했을 때 얘가 명백하게 유전자인 건 맞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얘라고. 너무 어렵지? 근데 그렇게 받아주시라는 조건부다, 조건부. 실제로 과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유전자예요 물어보면 번역해봐야 된다. 그래. 몰라. 이것만 가지고도 얘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해. 그래서 뭐가 유전자라고 딱 얘기하긴 어려운데 방금 질문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유전자라고 가정하면 얘랑 얘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림으로. 그래서 1번이 유전자인 것 같다라고는 말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DNA 얘들아 무슨 글자라고? 트리플렛 코드야. 우리 책에서 또는 트리플렛 코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이게 표준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억해줘요. 트리플 코드라고 쓰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투리다.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데 얘를 그대로 복제해서 얘를 만들어. 그럼 얘도 무슨 코드겠어? 얘도 트리플렛 코드야. 근데 얘는 어디 거야? RNA 거잖아. 그러면 RNA도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르고 얘도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르면 헷갈려 안 헷갈려? 말할 때마다 헷갈려. 얘는 RNA 얘기한다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과학자들이 RNA가 가진 트리플렛 코드 이름을 따로 붙여. 요렇게 부르자라고 해서 코돈이다. 코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코돈이라고 하면 RNA가 가진 트리플렛 코드,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의 뜻을 가지는 RNA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뭔 소리인지는 알겠죠? 모르면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설명할 거다. DNA가 왜 트리플렛 코드는 한 개, 두 개가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네 개가 왜 불리한지를 얘기해 줄게. 야, 지금 얘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몇 개의 글자 썼어? DNA가 유전자일 때 유전자가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요 세 글자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뭔지를
암호로 가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얘가 지금 얘랑 똑같은 글자니까 볼 건데 지금 얘 몇 개짜리 그거야 단백질이야. 4개짜리 아미노산 4개짜리 단백질 얘 이름 붙여볼래? 4개니까 테트라 붙이면 테트라 펩타이드 테트라 아미노산이라고 해주면 안 틀려. 자 그럼 여기 펩타이드 결합 몇 개 있는데? 3개. 옆에 이거 무시해라. 4개. 펩타이드 결합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할 수 있나?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다. 그럼 여기 얘 만들 때 물 몇 분자 빠져나와? 3개. 펩타이드 결합 하나 만들 때마다 물 빠져나오고 물 3개 빠져나온 거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다시. 자 그러면 지금 4개의 아미노산 만드는데 몇 글자 필요해? 아미노산 한 개당 몇 글자 필요해? 3글자 필요하니까 4아미노산을 암호화하려면 12. 12글자가 필요해. 얘는 트리플렛 코드니까. 근데 만약에 DNA가 4글자 암호라고 쳐보자. 그러면 아미노산 한 글자당 4글자가 필요한 거야. 그럼 4아미노산짜리 만들려면 몇 글자 필요해? 16글자가 필요하게 돼. 자, 얘는 트리플렛 코드라서 4글자짜리 아미노산 만들 때는 4개짜리 아미노산 만들 때 12개만 필요해. 근데 DNA를 4글자 암호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가정이다. 그러면 4개짜리 아미노산 만드는데 16글자 필요해. 받아들일 수 있어 여기까지?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 똑같은 아미노 단백질 만드는데 지금 한 30% 이상 길어졌잖아요. 그죠? 원래 여러분 세포에서 DNA 뽑으면 한 1m면 돼. 근데 모든 유전자가 4글자 암호로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1.3m로 늘어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 핵의 사이즈가 1.3배로 늘어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체중이 우리 물 빼고 단백질 빼고 그 다음 핵산이잖아요. 지질 이런 거 에너지 없다 치고 얼마 없다 치고 그러면 글자만 조금 늘어나는 건데 여러분 체중이 한 4kg 늘어나. DNA 한 글자만 늘어나. 근데 DNA가 펜타펩티드라 해볼까? 펜타 코드를 해보자. 한 글자당 5글자짜리라고 치자. 아미노산 한 개당 5글자로 암호화하고 있어. 그럼 몇 글자 필요해? 20글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늘어나? 한 1.8배 늘어나. 그럼 여러분 몸무게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9kg 늘어나요. 그냥 에너지 낭비라고. 길이도 너무 길어지고. 물론 글자는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20가지는 표현할 수 있대 짧을수록 좋아. 이 말이 받아들여지나? 너무 글자가 3글자 암호가 아니라 4글자 암호, 5글자 암호로 해도 문제 없어. 20개 표현하는 데는. 근데 DNA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생존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3글자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우리 과학자는 설명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너무 어렵니? 자, 그다음 지금까지 설명이 혹시나 이해가 다 됐으면 요거 한번 풀어보자. 앞에 넘겨가면서 보세요. 145쪽에 9번 한번 풀어볼래? 보지 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글로만 공부했단 말이야. 전사와 번역은. 근데 진짜 영상이랑 실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조금 구체한 그래픽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보자. 근데 영어야. 알아듣잖아 니네. 이제 알아듣겠다. 소리 나와요? 프로틴. 소리 안 나오는데? 그 저기 TV에서 소리 혹시 꺼놨니? 켜져 있는데 아이고. 왜 안 나와요? 켜져 있는데 그럼 재부팅 했을 때 제대로 연결돼 있는데 TV에 한번 혹시 영상의 소리가 안 나올까? 한번 껐다 켜야 나오던데요. 그때. 잠깐만. 영상 자체 소리가 없나? 오메 그런가 보네. 그냥 봐라. 네. 보여줄게. 말로 설명해줄게. 자, DNA가
이제 어떻게 단백질로 되는지 보여줄 건데 클레오. 지금 여기 뉴클레오스라 돼 있죠. 이 뭐게 핵산? 요거는 핵이야. 뉴클레오스 핵. 그래서 요 그림은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제대로 안 배웠고 요게 핵인 거는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열을 받았나? 재생이 아니야. 저기요? 예? 예? 오늘 잠깐만 녹화 중지해 봐봐. 고장이 많이 나. Here is a cell, the basic unit of all living tissue. 이제 들었죠? 여기엔 세포가 있다. 너 베이직 오브 티슈를 뭐냐면 티슈가 조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니까 조직의 기본기가 된다. 기본 단체다. 라는 설명하고 있고요. In most human cells, there is a structure called the nucleus. 그 almost 거의 대부분의 세포는 어떤 구조, 이 핵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 뉴클레어스라는. 거의 모든이니까 없는 애도 있나 보네. 핵이 없는 세포 뭐 있대. 단일. 적혈구 핵 없어요. 아. 적혈구 핵 없어서 빨리 죽는다. The nucleus contains the genome. 봐봐, 뉴클레오스는 컨테인 포함한데 지놈, 게놈을 포함한데. 그래서 얘 안에는 유전체가 있대. In humans, the genome is split between 23 pairs of chromosomes. 이거는 안 배웠는데 23 페어스래. 23쌍의 크로모좀 염색체라는 게 있대.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다.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tightly 각각의 packag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각각의 크로모좀 염색체는 길다란 DNA라는 가닥이 있대. 그래서 그 안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로 패킹이 돼 있대. Within the DNA are sections called genes. 그 DNA within 이내 안에는 진이라는 게 있대. 진이 뭐겠어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유전자라고 색칠 안 해놨죠 여기서. 일부만 유전자라서 그래. 나머지 뭐 쓰레기 DNA거나 그렇겠죠. Contain the instructions for making proteins. 단백질 구조를 When a 만드는. gene is switched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to the start of the gene. 봐봐. 여기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게 나와. 폴리머가 뭐겠어? 중합체. 중합체. RNA 중합체를 만들어주는 애야. 요거는 우리 생명과학 2에서 배운다. 그래서 DNA가 있으면 DNA로 RNA 만든다 그랬잖아. 그게 저절로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소기관이 와가지고 도와줘.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자. 요거부터 잘 봐야 된다. It moves along the DNA, making a strand of messenger RNA out of free bases in the 보면 DNA 꼬여가지고 두 개 딱 맞물려 있잖아. 요거 상태에서 어떻게 전사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얘가 꼬인 걸 풀어줘. 그 다음에 두 개를 벌려. 우리 지퍼 이렇게 내리듯이 벌립니다. 그러고 나면 요 글자에 맞게 상부적인 거 이렇게 착착착 결합해줘. 자 보자. 이쪽 아래 가닥 뭐예요? 이거 뭐예요? DNA. 이거 DNA 왜 DNA라고 판단했어? 한 가닥 T. T 있으니까. 위에 뭐예요? RNA. 왜 RNA야? U 있으니까. 그래서 DNA가 어떻게 전사되는지를 보면 나와. 봐봐. 얘 원래 맞은편에 뭐 있었겠어? A. A 있었겠지. 얘 맞은편에 뭐 있었겠어? T. T 있었겠지. 얘 맞은편에 G. G 있었겠지. 얘 맞은편에 C. C 있었겠지. 근데 얘랑 똑같은 정보를 가진 RNA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1번 가닥이라 치고 2번 가닥이라 치자. 지금 1번 가닥이랑 똑같은 정보로 만들려고 몇 번 가닥 쓰고 있어? 2번 가닥을 통해서 얘랑 상보적인 애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야. 이거 받아들여지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요거 문항 풀 때 요 RNA는 몇 번 가닥을 틀로 만들었냐, 몇 번 가닥 가지고 만들었냐라고 할 때 얘랑 얘가 똑같은 글자잖아.
근데 만들 때는 얘를 만들 때 뭘로 만든다고? 1. 1번으로 만든다는 그 뜻이야. 어렵지? 맨날 그림이랑 글로만 하다가 이제 영상으로 보면 조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자. The DNA code determines the free bases are added. 끊겨서 뭐라는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사된 RNA가 스몰 이렇게 나옵니다. Messenger RNA. This process is called transcription.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한다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안 배운 Before 거 the 하나. messenger RNA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the production of proteins, it needs to be processed. 단백질 만드는 이런 템플릿, 요 판을 가지려면 인힙이 제거돼야 된대. This involves removing and adding sections of RNA. 그래서 움직이고 달라붙어서 만들어진다는데 봐봐. 이거는 숨어있는 얘기인데 예전에 선생님 어떻게 설명했냐면 DNA라는 게 일부만 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유전자 블라블라블라블라 유전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 네. DNA를 그대로 가지고 전사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 블라블라블라가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없으니까 잘라비야지.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얘네끼리 이렇게 붙여. 실제로 핵 밖에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DNA 자르고 딱 유전자 부분만 붙여서 나가. 그 과정을 지금 영상에서는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안 배우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간다. 이게 움직이다 말자 이래요. 포기해. 그래서 RNA가 Into the cytoplasm.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거야? 이거 핵인 거 같고죠. 세포질. 세포가 영어로 사이토거든요. 셀 말고도 표현이 있습니다. 플라즈미 질이고 여기 세포질로 나갑니다. 사이토플라즘으로 나갑니다. Protein factories in the cytoplasm, called ribosomes, 뭐래? 프로틴 팩토리라고 하는 라이보솜이라는 게 있대. 단백질 생산 공장이라고 하는 애가 있대. 지금 이 안에 단백질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라이보솜이 여기에 바인딩 결합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거 번역해 줄 거야. 번역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messenger RNA. The ribosome reads the code in the messenger RNA to produce a chain made up of amino acids. 아미노산이 달려 있는 어떤 There are 20 가스를 different 계속 types of 긁어요. amino acid. 몰라도 된다 여기는. 쟁투에서 하자. The 그러면 messenger RNA is read 3 bases at a 세 time. 글자씩 이렇게 읽어. 그래서 이 글자에 As each triplet is read, 아미노산 하나씩 a transfer RNA delivers the corresponding amino acid. 지금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아미노산 하나씩 붙을 때마다 뭐 일어나고 있게. 펩타이드 결합 만들면서 물 빠져나가요. 폴리펩타이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글자씩 읽고 This is added to a growing chain of amino acids. 그래서 사슬이 계속 길어집니다. Once the last amino acid has been added, the chain folds into a complex 3D shape to form the protein. 접히고 뭔가 복잡한 3차원적 구조를 만들면 이제 그때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글자로만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충분히 다 이해하려면 사실 대학교 한 3, 4학년 정도 돼야 돼. 근데 굳이 쌤이 이걸 가져와서 보여주는 건 일단 여러분이 이걸로 수능을 쳐야 되니까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가 글자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낫거든요. 이런 거 안 보여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분해돼가지고 막 RNA가 분해돼서 단백질로 막 만들어지고 이렇게 상상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더 보면서 마칩시다. Gene is switched on and 이렇게 DNA를 통해서 RNA를 뭔가 만들어주는 어떤 애가 있습니다. 얘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서 얘가 결합해서 얘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벌려진 strand of 사이를 messenger RNA out of 3 bases in the nucleus. 그래서 얘랑 똑같은 The 가닥을 DNA 얘를 code 통해서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the free bases are added to the messenger RNA. This process is called 이게 transcription. 전사의 과정이고
이때 이제 우리가 Before the messenger RNA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the production of proteins, it needs to be processed. 그래서 This 제거되는 involves 과정이 removing 필요하다. and adding sections of RNA. 정크 DNA 잘라내고 유전자만 가져오는 겁니다. The messenger RNA then moves out of the nucleus into the cytoplasm. 그래서 세포질로 나가면 얘를 번역해 준 게 누구라고요? 라이보솜. Protein factories in the cytoplasm, called ribosomes, bind to the messenger RNA. 마인드 된다 하죠. 결합한다 그러죠. The ribosome reads the code in the messenger RNA to produce a chain made up of amino acids. 아미노산 한 개당 There 뭔가 are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 ribosome. 되고 The messenger RNA is read 3 bases at a time.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0가지의 아미노산은 우리가 아미노산이 20가지라는 건 이 특정 아미노산에 대한 글자가 3개씩 있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 3글자가 돼야 Molecules carry the RNA is read 3 bases at a time. 이렇게 3글자씩 읽어서 As each triplet is read, a transfer RNA delivers the corresponding amino acid. This is added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시험 범위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줄을 우리 다 써줄까요? 줄 다 쳤나? 여기 줄 썼나요, 방금? 안 썼나? 여기 한번 보고 줄 쓰고 맞추자.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결국 단백질 합성하는 거고 전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전사가 일어날 때 이중 나선을 이루면 두 개의 단일 가닥이 풀어지고 아까 영상으로 봤죠? 풀어지고 이걸 글로 해놔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해해? 그래서 분리된 가닥 중 한쪽 가닥을 틀로 해서 DNA와 상보적인 RNA가 합성됩니다. 요 말에서 아까 RNA가 1번 가닥이랑 닮았는데 2번 가닥을 틀로 했다. 그 소리가 뭔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다. 쌤이 영상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 DNA로부터 전사된 RNA는 마찬가지로 3개의 염기로 돼 있어. 이걸 구분하려고 코돈이라는 이름 붙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RNA가 핵에서 나와서 라이보솜이랑 결합해서 얘가 번역해준다. 라는 말도 그냥 틈새 시장처럼 이렇게 팔아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걸 우리는 이 글자 가지고 아까 그 과정을 상상해서 공부하라는 건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해보자. 1번 가닥, 2번 가닥이다. 아까 우리 문제 그림이랑은 다르다. 문제 그림은 뭔가 밑에 거랑 닮아 있었고 얘는 어디 거랑 몇 번 가닥이랑 닮았어? 아래는. 1번 트리플렛 코드로 만든 코돈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를 만들 때는 뭘 틀로 썼을까? 2번을 틀로 썼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했다. 녹화 도시 수고하셨습니다.